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지가 바로 어제 떠서 바로 제가 이제 OT를 찍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주 굿뉴스죠. 예. 전체적으로 600명 규모의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좋은 찬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 슬라이드 간단히 보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료해석의 신, 자료해석의 꿀이라고 스스로,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불러주는데요. PSAT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한 14년 정도 했었고요. PSAT 쪽에서는 제가 이제 자료해석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포트에서 NCS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NCS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수리 자료 해석에 특화된 강의도 있어요. 결국 당락을 좌우하는 영역이 결국 수리 영역. 그리고 뭐 수리 영역의 약간,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자원 관리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리, 그리고 이제 수리에서도 핵심적인 게 자료 해석이죠. 그래서 수리 자료 해석을 잘 하는 게, 그리고 여기서 자료 해석은 수리의 하위 영역으로 카운트하는 것보다는 수리, 문제 해결, 자원 관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 그래프에 대한 해석, 그리고 계산, 통계적 처리 능력까지 포함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의미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좀 취약하신 분, 아무래도 수리 자료 해석 파트가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정답률은 낮아서 굉장히 애를 먹는 파트죠. 그런데 그 부분은 특히 자료 해석적인 부분은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강의가 있으니까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강의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고요. 자, 저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싶으실 때는 여기 카페나 이메일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전 NCS는 기본적으로 3+2 구조예요. 그래서 핵심 3개 영역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파란색으로 써놓은 3개 중에서 직군별로 2개씩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있다가 슬라이드에 보겠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사무 같은 경우는 공통세 영역에다가 자원관리 정보 능력을 보고요. 배전, 송배전은 자원관리 기술을 보고, 통신, 토목, 전축, IT는 정보 기술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3+2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자료 해석에 관련된 게 아까도 언급했지만 수리, 문제 해결, 자원 관리인데요. 최근에는 또 의사소통 문제에서도 표 그래프와 함께 계산까지 들어가는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이 아주 좀 광범위하게 출제되고 있다라는 트렌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발 인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00명,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뽑는 채용 규모고요. 전국권, 그 다음 지역 전문 사원이라고 해서 강원, 충청, 호남, 제주, 영남, 그리고 전체 토탈하니까 6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니까요. 네, 전국권은 학교 소재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한데 수도권 및 해외 소재 학교 출신은 전국권에만 지원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역 전문 사원은 그 지역 대학을 나온 분에 한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년하고 다른 게 이제 배전, 송변전이 하나로 묶였고요. 통합 선발을 하지만 입사 후에 직군 결정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전형 절차 보겠습니다. 자, 1차는 서류 전형. 자, 외국어, 자격증, 가점, 자기소개서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선발 배수를 보시면 사무는 100배수. 그러니까 뭐 사무 같은 경우는 뭐 서류 전형에서는 웬만하면 다 통과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배전, 송변전은 15배수, 기타는 20배수. 자, 그런데
2차 직무능력검사, 인성검사로 가게 되면 자, 완전히 줄어버립니다. 사무의 경우는 2.5배수니까 자, 100배수가 2.5배수로 줄이니까 이제 경쟁률이 서류를 통과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40대 1이 되겠죠. 40대 1. 40대 1의 경쟁률이에요. 배전, 송변전은 15대 2.5니까 6대 1이고요. 기타는 20대 4니까 5대 1의 경쟁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 직렬이 이 직무능력 검사에서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능력 검사를 잘 보는 게 뭐 결국 굉장히 중요하겠죠. 직무능력 검사는 여기서 통과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 전형 단계에서 또 직무능력 검사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면접에서도 직무면접 점수와 직무능력 검사 점수가 100대 50으로 들어가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도 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직무능력 검사를 잘 보는 게 어쨌든 관문을 통과하는데 결정적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단계로 경영진 면접, 그 다음 신체검사, 신원조회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세부 평가 요소를 보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 아까도 언급했듯이 공통 3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2개 영역을 직군별로 봅니다. 자, 그래서 체크 아까 했었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성검사. 인성검사는 뭐 큰 부담 없죠? 그냥 일반성 있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무면접, 경영진 면접 있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단계를 걸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정보가 발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직무능력 검사의 문항수, 시간, 이거에 대한 언급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17년도 상반기는 일단 50문제 65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50문제 안에서 비중은 뭐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의 비중이 높고요. 나머지 선택 과목의 비중은 선택이라고 하기 그렇고요. 직군별 추가 과목이라고 할게요. 직군별 추가 과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쉽게 맞추는 점수 따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수리하고 문제 해결 이 분야가 가장 어렵고 점수 따기에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각 영역별 특징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부터 볼게요. 의사소통 능력은 크게 3파트로 문서 이해, 문서 작성, 의사 표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독해다 생각하시면 독해인데 독해에 이제 플러스해서 비중은 높진 않지만 어법 문제, 그죠? 그리고 문장 순서 뭐 이런 것들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근데 최근 트렌드는요, 실용적인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에 관련된 독해 지문이 나오고요. 뭐 계산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 그래프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리 능력. 수리는 기초 연산, 도표 분석, 도표 작성. 뭐 이것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표 그래프 해석하는 거에 계산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 그래프를 서로 호환하는 능력을 보기도 합니다. 즉 저기서 도표 작성 능력 같은 경우는 표의 내용을 그래프로 변환한 것 중에 또는 텍스트 정보를 그래프나 표로 변환한 것 중에 뭐 바르지 않은 거 이런 거 찾아내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도표 분석 능력 같은 경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점수가 잘 나오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대비를 많이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해결 능력은 뭐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명제, 진실, 거짓, 논리 게임 이런 거는 언어 추리 파트죠. 자, 그 다음 문제 처리 능력. 이게 이제 좁은 의미의 문제 해결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은 거의 문제 처리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 처리 능력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니까
그 문제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주겠죠. 뭐 정책적 상황도 줄 거고, 법률적 상황도 줄 거고, 뭐 매뉴얼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이나 예산상의 제약 조건을 주기도 하겠죠. 물론 이제 그 시간, 예산, 물적, 인적 자원 관리 능력이라 해서 자원 관리 영역에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또 별도로 영역을 만들어 놨지만, 뭐 엄밀하게 구별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서로 딱 가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자원 관리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에 포함돼서 건보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포함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처리 능력이 뭐 제일 중요한데, 뭐 업무와 관련된 문제 특성을 파악하여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 문자 추리는 뭐 알파벳이나 한글, 자모음, 뭐 숫자 주고 어떻게 변환 규칙들이 만들어지는지 추적해서 적용하는 거를 물어보죠. 그래서 뭐 나머지 애들은, 이런 애들은 뭐 2017년 기준으로는 뭐 비중이 높지 않고요. 안 나오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처리 능력에다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원 관리 능력 쪽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시간, 예산, 물적, 인적 자원인데요. 이 경우에도 뭐 이렇게 엄밀하게 구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혼합형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자, 뭐 결국 문제 해결이나 자원 관리, 문제 해결에서 특히 문제 처리 능력, 그 다음에 여기 자원 관리 능력, 얘네들은 결국 독해하고 수리가 결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형 문제다. 그러니까 종합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보 능력이란 파트가 있죠.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상품 분류 코드. 이것도 뭐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경우는 뭐 강사가 해줄 수가 없는 분야죠.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뭐 비중이 높지 않고, 만약에 너무 어렵게 나왔다, 그럼 그냥 건너뛰어야 되겠죠. 뭐 그런 문제는 그냥 풀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때는. 그다음 상품 분류 코드, 이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기술 능력에서는 기술 이해 및 적용 능력, 뭐 매뉴얼 같은 거, 설명서 같은 거 읽고, 뭐 고장 원인 같은 거에 찾거나 또는 그 고장에 대처하는 수리 방법을 찾는 거, 뭐 그런 것들이니까요. 이것도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독해 능력이에요. 문제 처리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파트는 그냥 문제 해결 능력으로 넣어도 상관없는, 뭐 구별하기가 쉽지 않겠죠. 어떤 영역인지, 그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전개도 같은 경우에도 뭐 2017년 상반기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 이쪽에 굉장히 취약해. 그럼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 문제 그냥 건너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조직 이해 능력은 이제 빠지는 영역이죠. 얘들은 빠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출제 영역에서 포함되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얘들도 경영 이해 능력, 업무 이해 능력도 결국 문제 해결 능력에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기술 영역, 기술 이해 및 적용 능력이나 뭐 경영 이해, 업무 이해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 해결 능력에 넣어도 큰 문제가 없는, 뭐 딱 구별하기 어려운 유형이기 때문에, 조직 이해 능력을 없앴다 하지만 그게 문제 해결 능력에 포함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본 교재에 있는 문제들 정도는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뭐 요 정도 전반적인 영역의 출제 유형하고 특징을 살펴봤고요. 이제 강의의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OT는 뭐 정말 개괄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끝내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학습이 될 텐데, 이제 일단 NCS에서 필요한 기초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율 계산, 변화율 계산, 이런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분수 비교, 곱셈 비교, 곱셈 빠르게 하기, 이런 것들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하고 가겠고요. 그 다음 이제 교재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형 분석, 요 필수 세 과목, 그 다음 유형 분석, 요거는 추가 세 과목이죠. 직군에 따라서 이제 이 중에 2개가 들어갑니다. 2개씩 각각 들어가죠. 자,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 풀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회, 2회까지는 제가 담당하고요.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부분은 윤지훈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윤지훈 선생님께서는 현재 이제 그 5급 공채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강사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전격적으로 윤지은 선생님하고 같이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그 실전에 적합한 팁들을 많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고난이도 대비 피스셋 문제풀이를 2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제가 하고요. 하나는 윤지은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주로 자료 해석, 수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드릴 거고요. 윤지은 선생님은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이쪽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피스셋 문제인데 그 NCS에 대비했을 때 그 영역에 대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사공기업 샘플 문제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